네, 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몹시 화가 난 사람이 삽자루를 들고 온다면 조금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이 반쯤 풀린 사람이 삽자루를 들고 다가온다면 그 공포감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이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은 다음 행동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이 눈이 풀려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행동에 대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죠. 오늘 새벽에 마침 미국의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DAC, 즉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라고 선언한 트럼프에 대해서 이건 뭐 심장도 없고 머리도 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재무장관,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등 매우 중요한 요직에 있는 트럼프의 측근마저도 그의 발언에 대해서 얼떨떨할 정도로 이 트럼프의 발언은 도무지 종잡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스스로 전혀 예기치 못한 행동을 불쑥불쑥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자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성향 자체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뭐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1인자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아예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트럼프를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발언도 과격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은 전형적으로 이게 북한 정권으로부터 늘 많이 듣던 말이지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면서 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오죽하면 조 로프그랜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체와 정신이 과연 건강한지를 검사받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 물론 그것도 하나의 특성이라면 뭐 상관없습니다. 일관성만 있단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일관성도 없고 이 피와 구분도 없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도 모릅니다. 김정은에게도 영리한 녀석이라고 그랬다가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들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등 뭐 정말 하루 건너 말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게다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툭 던진 말이 글쎄 한국과 FTA를 폐기하는 것을 검토해라. 뭐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달랑 또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꿔서 오늘 새벽에는 한국과의 FTA 폐기는 당분간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슬쩍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자주 바뀌는 거죠. 말을 너무 자주 바꾸고 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스 뭐 물론 약간은 그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편향성이 강한 언론이지만 뉴욕타임스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의 대북 접근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전략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교역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라면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이건 완전히 공허한 위협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미국의 중국산 공산품이 수입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미국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샴 쌍둥이처럼 경제의 뿌리가 지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누구를 협박하느냐 뭐 이런 말이죠. 게다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이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나요? 그들은 1990년도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평균 신장마저 작아지고 전체 인구의 10%가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버텼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사정이 좋죠. 국경에서 소위 그레이 마켓이라고 하는 암시장도 활성화되어 있고 석유도 충분히 비축해두고 있죠.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트럼프를 오히려 북핵보다도 더 큰 리스크로 보는 사람마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매우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미 거의 사임이 굳어진 자넷 옐런에 이어서 피셔 부의장마저도 다음 달 13일까지 그만두겠다라면서 사표를 휙
던져버렸습니다. 연준의 의장과 부의장이라는 직책이 그렇게 장난스러운 자리는 아닌데요. 정식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굳이 미리 그만두겠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순진한 저의 생각입니다만 미국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패러디가 있습니다. 바로 넌 해고야 이건데요. 트럼프는 오랜 시간 CEO로 있으면서 의회도 연준도 자신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침없이 넌 해고야라는 말을 남발해왔는데요. 최근 피셔 부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규제 완화가 근시안적이고 위험하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절대로 한 대 맞고는 못 참는 트럼프가 그 말을 또 가슴속에 새겨들은 거죠. 그의 특기인 너 해고야 라는 말을 혹시 스탠리 피셔에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거나 만약에 피셔 부의장마저 조기 사임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연준의 지도부를 통째로 자신의 구미에 맞게 다시 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년 불황에 마침표를 찍게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고압경제인데요. 이 고압경제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북한은 고작 몇 달짜리 리스크였습니다. 뭐 지난 199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6차까지 핵실험을 했었고요. 뭐 그때마다 조금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반복돼 왔었는데요. 트럼프는 무려 5년짜리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은 비록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군사 옵션이 최선 순위가 아니다라고 한 것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기 연준 의장과 부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살짝 간빙기가 될 수도 있다, 간빙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문환의 머니칼럼 오늘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드립니다.